형식이죠. 형식. 형식 밑에다 방법이라고 하나 써놔봐요. 형식 방법.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뭐예요? 이거 뭐예요? 각구예요? 을구예요? 각구. 자, 그러면 봐봐요. 각구를, 자, 소모제가 한번 대봐요. 소모제. 뚜뚜뚜뚜 하면 보이죠? 그러면 여기 봐봐. 각구를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각구는 무슨 건이에요? 소유권. 그러면 여기 봐봐요. 각구는 그러면 봐봐요. 여기 한번 불러볼래요? 순위번호. 여기는 봐봐요. 그러니까 제가 한 장 하겠는 거예요. 등기 목적. 그 다음에 여기 봐요. 접수. 그 다음에 뭐예요? 등기 원인. 그 다음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숙제하고 가자고요. 각구는 그러면 무슨 번호예요?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이거는 뭐예요?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여기는 무슨 번호? 순위번호. 그러면 순위번호 1. 자, 1번. 1번 다음에 몇 번이죠? 2번이 가잖아. 그러면 1, 2, 3, 4로 나가는 읽어봐요. 형식. 그렇죠. 이게 형식. 1, 2, 3, 4로 나가는 읽어봐요. 방법. 그러니까 1, 2, 3, 4로 나가는 게 뭐예요? 이게 주등기가 되는 거예요. 주등기. 주등기. 자, 그러면 셀 나누기 두 칸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1-1로 나가는 형식. 이게 뭐예요? 읽어봐요. 보기 등기네요. 그러면 여기 보기 주등기 앞에다 원칙이라고 하나 써놔요. 원칙. 이거 뭐예요? 애외. 보기 등기 앞에다 애라고 하나 써놔봐요. 애외. 그러면 애라는 의미를 좀 잡아놔요. 애는 뭐예요? 그러면 무슨 규정이죠? 법률 규정이라는 거야. 그러면 부기 등기는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주등기 앞에다 원칙이라고 써놓고 부기 등기는 그 앞에다 애외라고 써요. 그러면 애라는 의미는 뭘까요? 법률 규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누구나 해줘야 돼요. 자, 보기 등기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법령의 근거에 한한다. 맞다라는 거예요. 법률이 있어야 하는 법률 규정이.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제 의미를 한번 잡아보죠. 1번 다음에 몇 번? 2번. 2번 다음에 3번. 독립번호를 붙여간다. 그래서 주등기를 다른 말로 뭐예요? 독립등기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그 다음에 1번 다음에 몇 번? 2번. 새로운 번호를 붙여간다. 그래서 신등기라는 말을 써죠. 그러면 주등기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러면 읽어봐요. 자, 주된 등기가 있네. 그러면 주된 등기 반대말은 뭐예요? 부기 등기, 즉 종된 등기가 되는 거네. 그러면 시험은 원칙에서 나와요? A에서 나와요? 왜? 그러면 이 부기 등기를 안 하면니까 절대 통과할 수가 없어. 부기 등기는 반드시 나와요. 매년 나온. 만약에 자 부기 등기가 안 나온다. 그러면 출제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라는 겁니다. 부기 등기는 그래서 매년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제 여기까지는 누구나 열심히 해줘야 돼. 그럼 자 봐봐요. 자 형식과 방법에 따른 분류 원칙. A가 뭐예요? 보기 등기. 방해라는 것은 무슨 규정이다? 법률 규정. 읽어봐요.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안 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숙지해 두시고. 그러면 갖고는 무슨 건이? 소유권, 며칠의 등기를 강제. 60일. 그러면 어디에서? 특별조치법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도 등기를 강제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며칠의 등기를 강제? 60일. 이거는 이해가 필요가 없거든. 그러면 자기가 뭐 등기부의 양식 구조니까 요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둬야 돼요. 요거는 반드시 누구나 열심히 해줘야 돼. 그 다음 단계는 하고 안 하고는 본인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 그러면 우리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관계는 뭐에 따른 분리다? 형식과 방법에 따른 분류.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번에는 밑에 이제 효력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그러면 효력을 동그라미 쳐놓고 이때 효력은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물권적 효력이야. 자, 물권적 효력이 종국적으로 나타난다. 최종적으로 나타난다. 이게 무슨 등기예요? 이게 종국 등기라고 그래. 종국 등기. 자, 그러면 장차 예비하는 게 무슨 등기? 예비등기. 그러면 예비등기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가등기. 이 가등기가 안 나오면 시험 문제가 아니거든. 여기에 별표가 5개짜리라는 거야. 무조건 출제가 되는 거거든. 별표 5개는 그냥 100%야, 100%. 매년 출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지금 어제 축구 졌어요, 안 졌어요? 졌어요. 요즘 여자 월드컵 하거든. 누구한테?
프랑스에서 4대 빵으로 졌어요. 4대 빵으로. 실력 차이가 많이 나대요. 앞좀 뭐예요? 보니까 하이라이트 보고 나왔는데 너무 차이. 근데 자, 가만 봐봐요. 그러면 20대 요즘 뭐예요? 20대 하죠? 잘해 안 잘해? 잘하잖아. 한번 봐봐요. 얘 귀여워 죽겠어요. 누구예요? 이강인이. 귀엽죠? 왜 귀여워요? 이게 뭐예요? 옛날에 뭐예요? MBC에서 달려라 스토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뜬잎부터 하는 거야. 뜬잎부터. 잎사귀부터 보면 얘는 뭐예요? 그때 그 당시에도 6명, 7명을 제쳤거든. 그러니까 제쳤거든. 대단한 애예요. 예. 한번 봐봐요. 멋있게 축구하잖아. 만화 그림 같은 거 축구를 하잖아. 귀여워 죽겠어요. 귀여워 죽게. 차라리 애를 그러면 축구나 시킬 걸. 이렇게 알았으면.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요거는 월드컵에 갖다 대면 본선이야. 요거는 뭐예요? 예선이야. 예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권적 혈액이라는 월드컵에서. 그러면 요거 종국 등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본등기. 요거는 예비등기 예선전이에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가등기는 그러면 예선전으로서 무슨 버전이? 순위 버전. 읽어봐요. 그러면 여기 앞에 읽어봐요. 본등기가 주등기만, 가등기도 주등기. 관문등기가 부기등기만, 가등기도 부기등기. 그럼 가등기는 요 본등기 형식에 따라서 주등기도 될 수 있고 부기등기도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물권적 효력. 그러면 종국등기. 그러면 종국등기와 예비등기다. 예비등기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가등기. 그러면 다음 중 종국등기가 아닌 걸 골라라. 뭘 골라라? 가등기.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누구나 열심히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시에 따른 분류로서 거기 거꾸로 읽어봐요. 당사자가 게시하면 뭐라고요? 신청. 관공서가 게시해주면 적탁. 한번 봐봐요. 당사자가 게시하면 신청이야. 자, 당사자가 게시하면 신청. 관공서가 게시해주면 적탁. 그 앞에다 원칙이라고 써요. 자, 그러면 등기관이 게시해주면 뭘까요? 직관. 법원이 게시해주면 명령. 명령은 뭘로 잘라? 이 신청으로. 그럼 그 앞에다 예라고 써놔봐요. 왜? 자,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시험장에 가면 자기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자 봐봐요. 당사자가 신청하면 뭐예요? 신청. 관공서가 게시해주면 적탁. 이제 게시를 빼버리고요. 등기관이 게시해주면 뭐예요? 직권 등기가 되고요. 법원이 게시해주면 명령 등기가 되더라고. 명령은 뭘로 잘라요? 이 신청으로 잘라줘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하는 것은 무슨 규정이죠? 법률 규정 써놔요. 그러면 자기가 이런 걸 그러면 외우기 전에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봐봐요. 법률 규정이 없다면 읽어봐요. 당사자 신청과 관공서 촉탁에 의한다. 맞는 문장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줄 한번 쳐놓고 관공서 촉탁 등기를 이렇게 준용한다고 딱 써놔요. 그러니까 요 틀을 마련해 놔야 돼. 준용이 뭐예요? 자, 뭐 똑같이 사용한다라는 거야. 준용이라는 것은. 자, 그러면 봐봐요. 당사자 신청 둘이 가면 무슨 신청일까요? 공동 신청. 혼자 가면 단독 신청. 집에서 신청하면 방문 신청. 아니 미쳤어요. 전자 신청이 되죠. 본인이 틀릴 때는 아무 말 안 하더니 뭐 제가 하는 이런거요. 자, 그러면 뭐예요? 점은 직접 방문하면 방문 신청이 돼. 그러면 봐봐요. 관공서 촉탁 등기라는 규정을 두고 당사자 신청을 모두 준용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관공서 촉탁 등기란 공동 신청에 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당사자 신청을 모두 준용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시험은 원칙에서 나와요? A에서 나와요? 왜? 그래서 직권 등기, 요게 별표 3개짜리야. 13개 적어준 게 중에서 직권 등기가 있어서 골치 덩어리거든.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봐봐요. 이게 이제 스케줄표야, 스케줄표. 그러면 자기가 이제 스케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이제, 자, 일정표가 다 나왔네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등기의 분류. 첫 번째, 대상. 대상하면 토지와 건물. 기능.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내용. 기입. 딱 나와야 돼. 방법과 형식, 주등기와 부기등기, 효력은 종국등기와 예비등기. 예비등기의 대표 선수, 가등기, 개시, 금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 등기란 이 신청으로.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 써먹고 안 써먹는 이제 본인의 능력이야. 그러면 자, 이제 봐봐요. 이제.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가압류. 가압류는 어디? 법원이죠. 여기 봐봐요. 여기 이 신청이 있어 없어? 없어. 이때 법원은 관공서야. 관공서. 무슨 등기? 촉탁 등기라는 거야. 촉탁 등기. 그러면 가압류는 어디로 가요?
법원으로 가요. 그러면 법원으로 가야 돼. 가압류는. 그러면 제가 그러면 등기소로 갔어요. 등기소로 가서. 근데 등기관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요. 저희 마음 잘하네. 그러니까 각하 그랬더니 자기 높여서 부르는 줄 알고요. 각하 그랬더니 각하가 뭐예요? 그랬더니 등기 거부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각하 사유가 되죠. 그럼 몇 조 위반 사유일까요? 29조 2호야. 2호가 뭐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각하 사유가 되는 거야. 각하 사유. 그러면 가압류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법원, 관공서, 무슨 등기, 적탁 등기가 돼. 만약에 이 신청이 붙으면 뭘까요? 그때는 명령 등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거 이제 써먹어 봐요. 자, 포락지. 포락지는 뭐예요? 하천 부지와 여기는 뭐가 깔려 있어요? 지적 소관청, 세자로 원칙은 관공서, 무슨 등기? 적탁 등기. 자, 이제 등기법은 이제 다 배운 거예요. 이제 다 배운 거야. 끝난 거야. 이건 이제 그것만 이제 등기부하고 등기의 분류만 있다면 일단 뭐예요? 100% 중에 뭐예요? 10%. 10%가 아니라 20%는 이제 결정체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 가서 이제 보죠. 등기의 대상. 대상이 뭐예요? 등기가 되는가 안 되는 거거든. 그러면 그 옆에다 등기의 대상과 관련돼서 옆에다 두 개를 한번 써봐요. 뭐라고 써놨죠? 1호. 자, 그동안 갈고 닦았으니까 1호가 뭐예요? 가나리 반. 그렇죠? 이거는 1000번이 넘었어. 1000번이. 가나리 반. 자, 2호가 뭐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자,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2호와 관련돼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2호가 이게 별표가 뭐예요? 5개죠. 5개. 그러면 1호와 2호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언제나. 무슨 무효예요? 절대 무효예요. 당연 무효가 되죠. 당연 무효. 언제나 뭐예요? 직권 말소. 뭐의 대상이죠? 이 신청의 대상이에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요거에 이제 밑바닥에 기초가 깔려야 돼. 그러면 우리 등기법에서 절대적 무효는 두 개가 있어. 1호와 2호. 1호는 뭐예요? 가나리 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래서 자, 거기에 베이스 깔고 가야 돼요. 언제나 당연 무효. 언제나 직권 말소. 언제나 뭐의 대상? 이 신청의 대상이다. 자, 그러면 등기 대상. 지금 이제 요 전체, 지금 등기법이 나오는 문제가, 지금 모의고사 문제가 전부 요 문제야. 사실 12문제 중에 지금, 자, 초반에 나오는 문제들은 전부 뭐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야. 등기가 되는가 안 되는 것.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등기법에서 등기가 되는가 안 되는 거는 엄청나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여기 봐봐. 지금 배운 게, 조금 전에 배운 게 전부 이거예요. 자, 봐봐요. 조금 전에 배우는 거. 자, 여기 봐봐요. 자, 좀 이따 다시 하겠지만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사이로. 사이로는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요. 무슨 창고니까? 저장 창고. 그럼 사이로를 등기하면 등기를 받아준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주유소 켜놓기는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메트로 가까이 2호. 2호가 뭔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전부 요 문제야. 사실 따지고 보면요. 요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깔고 가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등기할 사항들, 등기할 것이 또 이거잖아. 등기할 걸, 등기할 사항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등기할 사항과 관련돼서 거기 1번에 봐봐요. 무슨 사항? 등기사항. 그러면 거기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 찾았어요? 그럼 실체법상 등기사항 줄 쳐놓고 가로 안에 자, 그거는 행강편을 써놔봐요. 자, 줄을 딱 꺼놓고 자,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은 뭐예요? 거기 가로 안에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등기를 반드시 요하는 사항을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이야. 그러면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은 조금 전에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몇 개가 있어? 2개. 186조와 점유, 취득시효. 요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자, 2번에 가니까 뭐라고 써놨어요? 186조 나와 있죠? 3번은 뭐라고 나왔어요? 245조 1항. 무슨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 이게 암기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등기를 반드시 요하는 사항은 두 가지 사유가 있어요. 186조 사유가 뭐예요? 점유, 취득시효. 그러면 절차법상 등기할 사항은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 행간편 딱 잖아요. 그러면 우리 등기할 수 있는 사항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 대표적으로 뭐 배웠어요? 옆에다 써놔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임차권.
임차권은 등기를 반드시 하는 사항은 아니잖아.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지. 그러면 절차법상 등기할 사항을 뭐라고 그러냐? 이걸 등기 능력이라고 그러는 거야. 등기 능력 써놔요. 등기 능력. 등기 능력. 그러면 등기 능력. 그럼 봐봐요.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이제 임차권은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등기함으로써 계기는 힘, 무슨 력?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야. 용어 정리가 돼야 돼요. 용어 정리가 돼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요 정도는 누구나 열심히 해줘야 돼. 이제 봐봐요. 실제 법상 등기할 사항은 뭐예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몇 조? 186조와 점유 취득시효. 그러면 절차법상 등기할 사항은 뭐예요?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 그러면 밑에 가니까 그림이 하나 나와 있어요. 어디가 더 넓어요? 절차법상의 등기사항.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런 지문이 하나 나올 거 아니에요. 봐봐요. 여기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이고 절차법상 등기사항. 읽어봐요. 실체법상의 등기사항 곧 절차법상의 등기사항. 맞네요. 절차법상의 등기사항 곧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이다. 어때? X. 그러면 실체법상의 등기사항과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반드시 일치한다. 어때? X. 어디가 더 넓어? 절차법상의 등기사항. 자, 그럼 186조는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이면서 뭐예요? 절차법상 등기사항이네. 왜냐면 실체법 안에 요게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나가는 거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들어온 것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항상 읽어봐요. 그러면 자, 우리가 그러면 요런 봐봐요. 뭐예요? 이게 벤다이어 그림이야. 벤다이어 그림. 벤다이어 그림. 자, 인간은 읽어봐요. 권리 능력, 어사 능력, 행위 능력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인간은 다 태어나면 무슨 능력을 가져요? 권리 능력. 그 다음에 말할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법률 행위를 독립으로 할 수 있네. 이게 행위 능력이야. 행위 능력. 자, 그러면 봐봐요. 읽어봐요. 행위 능력이 있으면 어사 능력이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어사 능력이 있으면 권리 능력이 있다. 맞습니다. 그러면 권리 능력이 있으면 곧 어사 능력이 있다. 어때? X야. 아닌 게 있잖아. 이게. 나중에 아닌 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어디로 가서 써먹어야 돼?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107조. 117조. 117조가 뭐 민법에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여하지 않는다. 그럼 대리인은 적어도 무슨 능력? 어사 능력만. 그러면 여기 17세인 미성년자는 어때요? 미성년자는 어사 능력은 있어 없어? 있어. 그럼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요거 우연찮게 등기법에서도 나왔고 민법에서도 우리가 우연찮게 같은 애가 미성년자가 두 번 출제됐어요. 자, 그러면 봐봐요. 미성년자는 당연히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어때? X. 그게 민법 문제고요. 그러면 봐봐요. 미성년자는 이제 자기가 민정년자는 자, 요 지문이 한번 나왔다고 자기가 이제 충분히 풀어낼 수 있어요. 읽어봐요. 미성년자는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OX. X죠. X라는 사람은 이제 제대로 알고 있는 거야. 자,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보전. 소유권 보전 등기가 뭐예요?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잖아. 그러면 등기부를 단지 개설하는 거에 불과해. 그러니까 미성년자한테는 아무런 불이익이 가지 않거든. 그럼 미성년자는 소유권 보전 등기를 받을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지문들을 우리가 생각해서 생각 지문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저거 2페이지에서 그러면 자 53페이지에서 이제 생각해 둘 게 뭐예요? 바로 요 정도는 잡아야 돼. 자, 실체법상 등기사항은 뭐예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186조와 180 점유 취득시효. 그렇죠? 그러면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뭐라고 해요?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 무슨 능력? 등기 능력이라고 그래.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이제.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제대로 이제 문제를 풀고 있는지 봐봐요. 자,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지문이 나오면 이제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이제 해석을 해봐요. 법정 제한권은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이다. 어때? X. X라는 사람은 이제 개념이 확실히 잡혀있고, 이걸 응용력이 있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자, 법정 제한권은 읽어봐요. 무슨 규정? 법률 규정. 법률 규정은 읽어봐요.
187조잖아. 그러면 여기 실체법상 등기사항은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거든. 그러면 법정장권은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이다. 어때? X. 법정장권은 뭐예요? 절차법상 등기사항이라는 거야. 절차법상 등기사항이라. 그러니까 그러면 요거 이런 지문이 나와서 해석을 못 해주는 것은 그러면 실체법상 등기사항이 뭐고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 뭔지를 모르니까 개념을 치고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복습할 때 요 페이지 단 1분을 복습해야 되겠네. 자, 실체법상 등기사항.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그러면 186조 사유야. 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는 187조의 유일한 무슨 자? 해장이다. 그러면 절차법상 등기사항은 뭐예요? 바로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말을 이제 쓰게 돼요. 등기 능력이라고 그러거든. 등기 능력. 그러면 임차권은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 등기를 반드시 하는 사항은 아니잖아. 그러면 등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치권은 등기 능력이 있다. 어때? X야. 유치권은 등기 능력이 없죠. 유치권은 신청한 몇 호로 가까이? 2호. 2호 가면 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53페이지와 관련돼서는 그렇게 연결이 돼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등기 대상인 물건. 물건에다 거기에다 딱 줄 한번 쳐놔봐요. 물건. 자, 물건은 다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잖아요. 지금 저번에. 물건 그러면 뭐예요? 읽어봐요. 토지와 건물. 여기까지만 써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토지와 건물은 앞에서 써놨으니까 따로 쓸 필요가 없죠. 토지는 뭘로 써? 필지. 또 까먹었다. 필지. 하점법상의 하점도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단 영위권은 설정할 수 없고요. 세 번째, 방조제. 방조제는 건물이야, 토지야? 토지. 건물은 아까 정착성, 애기분단성, 영도성. 그걸 생각하면서 등기사항인 물건과 등기사항이 아닌 물건을 이제 정리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1번 가서 하나씩 보자고요. 지붕 있는 컨테이너 건축물이나 패널 건축물. 요건을 다 갖췄네. 정착성, 애기분단성, 영도성. 자, 고정 동그라미. 그 다음에 온실 그러면 세 가지 요건을 갖췄네. 그럼 등기 능력이 있다. 3번에 사유로 있어 없어요? 있어. 사유로는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 저장 창고라고 그러죠. 그러면 유료 저장 탱크는 어때요?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 제가 등기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민법을 좀 공부를 한다고 실력이 이제 붙어요. 근데 유료 저장 탱크는 토지에 부합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토지에 부합된다면 독립된 건축물이 아니거든. 근데 뒤에 뭐라고 써놨냐면 다만 자, 유류 저장 탱크가 건물로서 요건을 갖추면 토지에 부합될 수 없다. 그래서 유류 저장 탱크도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거든.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유류 저장 탱크는 반드시 등기해야 된다. 이런 말 안 했잖아. 유류 저장 탱크는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거기는 등기하여야 할 물건이 아니잖아. 읽어봐요. 등기할 사항인 물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거기 6번에 그러면 5번에 뭐가 나오죠? 비각. 비각이 뭐예요? 비석에 비 맞지 않도록 토지에 정착된 건물이야. 사람보다 더 특별 취급을 받아. 그래서 비각은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있다라는 거야. 자, 비각. 자, 그러면 거기 봐봐요. 개방형 축사. 그러면 개방형 축사는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요? 있어. 근데 자꾸 저한테 와서 이게 틀린 지문이냐고 자꾸 물어봐요.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개방형 축사는 등기 능력이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등기 능력이란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 자, 그러면 봐봐요. 제가 그런데 여기 이제 공시선생들이 간혹가다 저한테 선생님 모의고사 출제했죠. 이게 왜 맞아요? 맞지. 그러면 당신은 등기 능력에 대한 개념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야. 등기 능력이란 아까 뭐라고 그랬어?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 근데 개방형 축사가 등기할 수 있으려면 요건을 갖춰야 돼. 우사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저한테 질문을 하는 공시선생은 뭐예요? 저가 뭐라고 그래? 야, 등기 능력 개념 다시 잡아. 너는 등기 능력의 개념도 못 잡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개방형 축사는 등기 능력은 있어 없어? 있어. 등기는 할 수 있는 사항이죠. 단 요건은 뭘 갖춰야 돼? 우사 200제곱미터를 초과해야 돼. 무슨 면적이? 바단 면적이거죠. 자, 7번에 국유재산, 일반재산 줄 서놔봐요. 일반재산도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 일반재산을 뭐라고 그래요?
이게 잡종재산이라고 그래. 잡종재산. 잡종재산은 행정관청에서 떨어진 떨거지 재산이거든. 그러면 일반 재산도 등기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 이게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 재산도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나중에 그렇게 연결이 되거든. 자, 그러면 거기 하천법상의 하천 등기능력이 있죠. 그러면 하천에 설정할 수 없는 권리 뭐가 있을까요? 영위권 한번 설정을. 자, 그 다음에 도로법상의 도로 사도되네요. 그러면 10번의 방조제. 특히 이 방조제는 조심해야 돼. 토지가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뭐예요? 토지 조심해야 돼요. 자, 11번에 이제 전유부분, 아파트에서 전유부분. 자, 12번에 계약상 공용부분, 노인정 관리사무소 등기능력이 있죠. 구분 건물의 구속 건물, 공동주택의 지하 주차장, 집합 건물상 구분 점포 찾았어요? 예, 요거는 등기능력이 있죠. 근데 구분 점포는 참 조심해 놔야 돼. 구분 점포. 구분 점포는 자, 요거는 살을 조금 붙여 놔야 돼요. 자, 9번 점포는 뭡니까? 9번 점포는 상가, 평면 매장을 이야기해. 일반인이 말할 때는 상가, 평면 매장입니다. 자, 그러면 9번 점포의 특징은, 자, 여기 봐봐요. 자, 9번 점포는 그러면 이제 뭐 읽어봐요. 뭐죠? 상가, 상가도 등기능력이 있어. 읽어봐요. 평면 매장도 등기능력이 있어. 그걸 무슨 점포? 9분 점포. 9분 점포가 왜 중요하냐 써봐요. 옆에다가. 자, 구분 점포는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운 띄고 갔어요. 집합 건물의 객관적 요건은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을 갖춰야 되거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무슨 상? 구조상 독립성. 요거 X예요. X라고 써요. 이용상 독립성. 구분 점포는 구조상 독립성은 없지만 뭐는 있다? 이용상 독립성. 한번 봐봐요. 그러면 요 지문이 요렇게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본인의 이제 머리에 맡겨지는 거예요. 봐봐요. 집합 건물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나가요. 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한다. 반드시 갖추어야 된다. 어때? X. 거기에 대한 A가 있어. 무슨 점포? 구분 점포. 구분 점포는 구조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뭐만 있다면? 이용상 독립성만 있다면. 자, 오래 따야 돼요. 오래 따야 돼. 올해 공인중개사 반드시 따야 돼요. 지금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부동산이 꿈틀꿈틀합니다. 벌써 뭐가 네임덱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중개업자 사무실에 요즘 매매가 부쩍부쩍 상담이 많이 들어온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이번에 반드시 따야 돼. 반드시 따야 돼. 올해 내년에 따면 한 발 놓쳐. 돈 벌 기회를 놓친다라는 거야. 이번에 반드시 따고 나가야 돼. 이번에. 돈이 보여, 이제. 한 2년 동안은 또 다시 이제. 그래서 요즘 중개업 사무실에서 많이 연락이 와요. 요즘 어떠세요? 저한테 연락이 와요. 바쁘죠, 당연히. 근데 요즘 매매가 문의가 들어온대. 그래서 이제 매매가 서서히 꿈틀꿈틀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벌써 오나 봐, 초점이. 그게 어떤 반영을 할 수 있어요? 네임덱 현상이 벌써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따야 돼요, 이번에. 그래야 돈을 벌어. 그러니까 내년에 따고 내후년에 들어가면 벌써 일반인들은 돈 벌고 한 발 빠지고 나가 있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이번에 따들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조심해서 이제 따라. 근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구분 점포가 구조상 독립성인지 이용상 독립성인지 헷갈리죠. 읽어봐요. 제가 구시죠. 예, 읽어봐요. 구조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뭐만 있다면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면 집합 건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있어. 근데 구분 점포가 등기되기 위해서는 여기에다 써놔요. 바닥 면적이 요거는 1000제곱미터를 초과해야 돼. 아까 개방형 축사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200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에. 그래서 제도적 의의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러면 이걸 반영해서 이렇게 해야 돼. 집합 건물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을 반드시 갖춰야 된다. 이러면 틀려요. 그러면 구조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뭐만 있다면, 이용상 독립성이만 있다면 집합 건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 무슨 건물? 구분 점포. 그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등기할 사항이 물건. 등기할 사항이 아닌 물건을 보죠. 지붕이 있대 없대?
없대. 해올 필요도 없어. 없으니까 등기 능력이 없네. 비닐하우스 건물의 용도에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폐유조선 해상 관광용 선박 건물의 용도성도 갖추지 않았고 정착도 안 됐네. 자, 수주 급유 탱크 그 다음에 터널 교량 토굴 줄 줄 알아봐요. 토굴이 뭐예요? 땅굴이잖아. 땅굴. 엊그제 히트 친 게 바로 새우젓 땅굴, 토굴이죠. 새우젓을 어디에다 집어넣어요? 땅굴을 파서가지고 토굴에다가 관리하는 거. 그래서 토굴은 그러면 등기 능력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야. 자, 건물로서 이제, 그래서 토굴, 땅굴이야. 그럼 여기 만약에 땅굴이 등기가 된다면 저 여기 안 있어요. 어디로 가요? 삽 들고 저기 뭐예요? 천마산으로 올라가지. 천마산에서 땅굴을 파가지고 몇 개 파가지고 등기해서 팔아먹지 뭐. 그렇죠?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봐봐요. 6번에 농지 개량 시설의 공작물. 그러면 정착성이 없죠. 자, 그러면 7번은 어디를 잡아야 돼? 일시 사용을 위한 가설 건축물, 견본주택. 찾았어요? 자, 공유수면, 옥외풀장. 뭐가 없어요? 지붕이 없죠. 지하상가의 통로 나와 있죠. 그러면 방조제의 부대시설. 이건 조심해서 해와야 돼. 방조제는 등기가 돼요. 근데 방조제의 부대시설은 안 돼. 건물의 부대설비 안 되고요. 12번에 구조상 공용부분은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주유소 켜놓기도 등기 능력이 없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등기 대상인 물건에 대해서는 외울 게 없어. 그러면 이제 몇 개만 이제 조심해 놓으면 돼. 사실은 여기 봐봐요. 이걸 몰라서 틀리는 거지. 이제 이걸 몰라서 틀리는 거지. 자,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비각. 비각이 뭔지를 몰라서 틀리는 거지. 이제 비각이라는 것은 읽어봐요. 비석. 그러니까는 직각자가 돼. 여기 봐봐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고인 이철이. 그렇죠, 이철이. 자, 그러면, 자, 고인 이철이라 했는데, 뭐예요? 아주 뭐 학교론의 대전문가야. 그래서 전문가에서 이름을 고인. 그럼 오래오래 학교론의 뭐 샘플로 잡아서 오래오래 보호할 가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집을 하나 닦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다 습도 조정을 하고 다 해요. 그러니까 정착성, 얘기분단성, 영도성은 갖춰서. 이 비석은 뭐예요? 사람보다 더 뭐예요? 이대하게 취급받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럼 요거는 뭐예요? 비석의 비자. 여기는 직각자예요. 직각. 읽어봐요. 자, 비각. 그래서 비각은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 비각이라는 것은 당연히 있죠. 여기 한번 봐봐요. 누구예요? 모르죠. 남자가 그러면 안 돼요. 뭐라고 써놨어요? 세조. 세조가 누구예요? 태정, 태세, 4대 왕이네. 4대 왕. 그러면 세조의 초상화가 딱 하나 남아있어. 한번 봐봐요. 자, 인물 진짜 잘생겼더라고. 뭐, 왕감이야 보니까, 왕감이야. 한번 초상화 한번 봐봐요. 초상화. 한 장 딱 남아있거든. 역시 왕다운 기풍이야, 왕. 그러니까 뭐, 조카를 내밀고, 아저씨, 뭐, 삼촌이 뭐, 당연히 한 거지. 한번 봐봐요. 인터넷에 세조 초상화 쳐봐요. 멋있게 생겼어. 진짜 남자답게 생겼고요. 기품이 당당합니다. 나중에 한번 쳐봐요. 쉬는 시간에. 한 장이 딱 남아있는데, 왕다워요.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딱 기품이 있더라고요. 기품이 있더라고. 자, 그러면 뭐예요? 고인 이철이 잘 들어요. 그래서 요번에 뭐 한번 꼭 듣고, 여기 한번 봐요. 직각이라는 거 잡아놓고, 그러면 이제 등기할 사항인 물건 이제 끝났어. 그러면 자기가 까먹지 않도록 뭐에 자꾸 현상 유지를 하면 됩니다. 자, 3번에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 대상인 권리 동그라미 쳐놔봐요. 자, 권리는 뭐가 있어요? 불러봐요. 권리는 대표 선수가 뭐가 있어? 권리의 종류는? 그럼 물건과 채권이 나와야 돼. 물건과 채권. 자, 물건과 채권이 나오죠. 자, 물건의 종류는 몇 종류? 쓸 필요가 없어요. 그 옆에 한번 읽어봐요. 점유권과 본권. 본권은 다시 소유권과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다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은 저당권, 질권, 유치권. 채권은 대표 선수가 한매권, 임차권. 한매권은 채권이야, 물건이야? 채권. 그러면 한매권과 채권은 등기할 필요는 없어요. 등기하기면 반드시 등기를 요하는 사항은 아니야. 한매권과 임차권은 등기함으로써 어때요? 제3자의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지. 그러면 임차권과 한매권도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정리를 해놨네. 등기하는 권리,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이 있잖아. 근데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찾았어요? 임차권, 한매권, 채권, 담보권. 세 가지의 공통점은?
자, 채권이죠. 등기함으로써 객기는 힘, 무슨 력? 대항력이 발생하죠. 자, 그러면 등기할 수 없는 권리, 요걸 행강편 닦아놓고, 그러면 이제 요것만 이제 집중적으로 공략하면 되겠네요. 자, 점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점유권은 등기 능력이 없어요. 동산질권은 없어요. 유치권은 없죠. 주의토지 통행권은 없어. 분묘기지권은 없어. 특수지역권은 없어. 구분 임차권도 등기 능력이 없다라는 거야. 근데 구분 임차권이야, 구분 지상권이야. 구분 임차권이, 구분 지상권은 등기가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등기할 수 없는 권리, 요 7개 머릿속에다 딱 정립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또 하이라이트가 하나 나오네. 55페이지. 뭐예요? 박스가 하나 나와. 박스 하나 찾았어요? 여기에 별표가 뭐예요? 별표가 몇 개냐 하면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별표가 1444개 지문이야, 이게. 그러니까 요 박스에서 몇 개 지문이 탄생한다? 1444개 지문이 나와. 경우의 수가. 이게 그래서 요거는 최소한 요 박스는 뭐예요? 최소한 2문제 이상은 걸려. 매년 2문제 이상은 걸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쓸 필요 없이 이제 봐봐요. 그게 다 해놨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자, 요거죠. 자, 그러면 맨 위에 한번 읽어봐요. 무슨 등기가 나와서? 소유권 보전 등기. 옆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옆에는 영입물권 임차권. 옆에는 저당권 건저당권. 대표적으로. 이제 구체화시켜 놓은 거고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구체화시킨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한다면 여기 봐봐요. 쓸 필요 없이 이제 봐봐요. 자, 영입권이 있고요. 영입권 등이 있고. 처분 권능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소유권 보전 등기. 자, 영어는 쓸 필요 없이 거기에 딱 정리해놨으니까 오늘 의미를 완전 파악하라고요. 여기 봐봐요. 영입 권능은 영하고 이기죠. 그럼 무슨 수익이에요? 사용수익. 그러면 대표 선수가 몇 개가 있어요? 시험 범위 안에서는 5개. 자, 5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구분 지상권. 자, 그러면 대표 선수가. 자, 처분 권능과 관련돼서는 시험에 자주 출제하는 게 6개가 있어. 자, 소유권, 저당권, 건저당,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가보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단순하게 하지 말고 잡아봐요. 자, 부동산 일부. 자, 부동산 전부예요. 자, 권리의 일부야. 권리의 일부. 자, 권리에 뭐라고 나왔죠? 전부. 그러면 요걸 따질 때 항상 뭘부터 따져요? 읽어봐요. 일부, 전부, 일부, 전부. 앞에 뭐예요? 부동산, 권리. 이렇게 따져놔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제가 임시적으로 번호를 붙여볼게요. 자, 번호를 좀 붙여볼게요. 그러면 자기가 연습을 해봐요. 자, 그럼 봐봐요. 토지 일부, 몇 번? 자, 일부 앞에 뭐가 없어? 토지는 부동산이죠. 몇 번? 1번. 요거부터 따지라는 거야. 자, 그러면 건물의 전부 몇 번? 건물의 전부 그러니까 뭐예요? 2번이네. 2번. 자, 건물의 지분 그러면 몇 번? 건물의 지분 그러면 요거 건물은 있으나 많아요. 포인트는 지분이죠. 그래서 권리의 일부를 뭐라 그래? 지분이라고 그러는 거야. 권리의 전부. 그러니까 이거부터 이제 어디 사항에 해당되는지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생각을 해. 이제 생각 주머니를 가져야 돼. 그래야 뭐예요? 그래야 안 틀린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자, 부동산 일부에 읽어봐요. 사용수익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부동산 전부도 사용수익 할 수 있어. 근데 지분은 어디에 미치는지 모르죠. 그러면 지분에 대해서 영입권은 뭐예요? 영입권을 설정하면 처분 권능이 발생해. 그래서 지분에 대해서 사용수익은 영입권은 설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부동산 전부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처분 권능은 어때요? 부동산 일부에 처분 권능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왜 그럴까요? 일물일건지 이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절차를 밟고? 분할 절차를 밟고. 자, 부동산 전부 처분할 수 있죠. 지분 처분할 수 있죠. 요거 처분할 수 있죠.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뭐예요?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거거든. 일부의 개설은 안 돼. 요거 안 되고, 그죠? 그러니까 요 성에서 자기가 이제 찾아내는 게 일반이에요. 자, 그러면 자기가 분명히 이제 요거까지 해놨으니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제 봐봐요. 자, 그러면 자기가 봐봐요. 자, 부동산 일부. 자, 부동산 일부에. 부동산 일부는 일부에. 자,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OX, X. 그럼 따져요. 저당권은 무슨 건너? 처분 건너. 앞으로 가죠. 일부 앞에 뭐가 붙어서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은 설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처분 권능이 있는 것들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거는 X예요. X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걸 자유자재로 활용해 먹어야 돼요. 자유자재로. 자, 그러면 저희가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요 부분은 봐봐요. 요 부분은 다 돼야 안 돼요. 요 부분은 전부에 대해서는 다 되잖아. 그러니까 요걸 두 개만 갖다 놓으니까 요 전제 요건을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안 풀려. 자, 그러면 몇 번 반성이 돼야 돼. 그러면 이제 반복하다 보면 봐봐요. 문제 요령 푸는 게 생겨. 영위권에는 뭐가 없다? 지분이 없다. 영위권에 뭐가 나오면 무조건 X. 지분이 나오면 무조건 X야. 자, 처분 권능은 뭐가 없어요? 부동산 일부에는 없다라는 거야. 일부에 대해서.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봐봐요. 그러면 자, 영위권능은 그러면 읽어봐요. 부동산 전부에도 가능하고 일부도 가능하고 전부도 가능하죠. 그러면 영위물권 길이는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이게 이제 탄생하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일부야, 전부야? 일부에 대해서는 도면을 첨부해줘야 돼. 어디에 미치는지 모르니까.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우리 작년, 재작년에 2.5점짜리 걸린 거 봐요. 토지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일부의 지상권 설정 등기 시 토지 대장을 첨부한다. 어때? X. 토지 대장이 아니라 도면을 첨부해줘야 돼. 그러니까 작년에는 여기서 걸렸어요. 작년에 여기서 2.5점짜리. 그럼 또 여기에서 2.5점짜리. 작년에 여기에서 걸려서 5점이 출제가 됐어. 작년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해석해봐요.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시 지분을 표시한다. 이게 객관식 지분이잖아. 자, 그러면 권리 일부를 뭐라고? 지분이라고 그랬잖아.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일부, 요거는 소유권을 두 자로 권리 일부를 뭐라고 그래? 지분. 그러면 봐봐요. 읽어봐요. 지분. 그러면 여기 봐봐요. 지분. 그러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시 뭘 표시한다? 지분. 그렇죠. 지분. 작년에 2.5점짜리가 사실 이거거든. 이걸 이용해서 나왔고요. 자, 근데 그 밑에, 자, 그 위에다 뭔가 하나 써놓을래요, 이제. 자, 그러면 두 개를 하나 써놔봐요. 자, 공유 지분하고 합의 지분을 써봐요. 자, 공유 지분과 합의 지분. 합의 지분. 항상 지분이 나올 때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해야 돼. 여기 읽어봐요. 지분 앞에 뭐가 붙었어? 공유. 공유 지분은 등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등기가 돼요. 그러면 여기 지분 앞에 뭐가 붙어서 합의. 합의 지분은 등기돼야 안 돼. 안 되죠. 합의 지분은 등기가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합의 등기 시 합의 지분은 반드시 표시한다. 어때? X. 그렇죠. X가 돼요. 그러면 합의 지분은 표시가 돼서 안 돼서? 안 돼서. 그러면 샘플을 자기가 하나 만들어 놓으라고요. 자, 공유 지분은 등기가 돼야 안 돼.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읽어봐요. 가압류. 가압류는 쓰시고 들어갈 수 있네. 자, 그러면 합의 지분은 등기가 돼서 안 돼서? 안 됐어요. 그러면 합의 지분에 대해서 가압류는 돼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합의 공유 지분은 그러면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이유는 그래서 가압류가 대상이 되는 거야. 공유 지분은 등기돼야 안 돼? 돼요. 읽어봐요. 등기. 그러면 공유 지분도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합의 지분은 저당권의 대상이 아니다.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전치하면 안 돼요. 요거는 이제 머릿속에 완전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요 문제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요. 그러면 하나만 더 하고 잠시 쉬었다 이제 들어가죠. 봐봐요.
자, 대지권의 전세권 설정 등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요걸 이제 박스를 머릿속에서 달고 다녀야 돼. 읽어봐요. 전세권, 전세권. 전세권은 무슨 물건? 영위권로. 그러면 대지권에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요 대지권 밑에 지분이 나오거든. 요 말은 여기 밑에 지분이 깔려 있거든. 그러면 이 말은 그러면 지분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도 가능하다. 이런 말로 표현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희가 요 밑에 지분을 찾아내야 돼. 이제 읽어내야 돼. 그러니까 등기법은 생각을 하지 않으면 등기법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등기법은 요 틀을 잡아서 요렇게 연결해 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포인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의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완전히 머릿속에 달고 다녀야 돼. 요거는 몇 점짜리라고요? 5점짜리야. 최소 5점짜리야. 최소 5점짜리에서. 그러면 봐봐요. 최소 두 문제에서 최대 6개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6개. 그러면 여기에서 2배 되면 몇 조로 가까운다? 2호. 2호 가면 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자, 그러면 부동산 일부의 가압류 등기 대상이다. 어때? X. 요거 안 되잖아. 그럼 부동산 일부의 가등기 대상이다. 어때? X야. 부동산 일부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의미들을 우리가 끌어내야 돼.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꿈속에도 나타나야 돼. 요 도표가 꿈속에도.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